자, 내일이면 드디어 기다렸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실 설 명절 앞두고 인생 역전 이런 거 꿈꾸면서 이거 사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복권 빼놓을 수 없는데,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우리를 좀 행복하게도 하고 또 가끔은 또 허무하게도 만드는 복권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 작가님, 복권 좀 사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네. 그 로또를 좀 샀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채널A 이야기 더라는 이제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복권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더를 또 복권으로 이렇게 네. 보시는. 우리 최 박사님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군요. 네. 네. 저는 주택복권 시절부터 조금 샀었고 네. 그 로또 시작되면서 인터넷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3등까지 당첨됐던 사람입니다. 3등까지? 3등. 당시 당첨 금액이 그때가 막 한 1,000억 이상 쌓여 있을 때거든요. 초창기에 2002년에 시작됐으니까 이게. 예. 그랬는데 제가 40만 원 가량을 사서 가족들이 나눴어요. 근데 3등이 됐는데 네. 그 액수가 11만 원이라 네. 나중에 그거 바꿔서 했는데 결국은 뭐 유야무야 돼버렸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즐거운 미소가 지어지는 게 복권인데, 그런데 최근 이 로또에 대한 원성이 좀 자자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냐하면 이 1등 당첨금이 요즘 시세를 생각하면 낮아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인생 역전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지만 인생 여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생 여전, 그러니까 로또 당첨돼도 내 인생 여전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첨 금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 실제 이제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2026년도 최근에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였느냐? 11억 원이었습니다. 11억 원. 예, 그러니까 뭐 강남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러한 금액이 이제 점점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4년도였어요. 그 당시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1등 당첨자가 그때 63명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때 네. 당첨금이 얼마였냐면 4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군요. 금액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인생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로또 내가 당첨되면 세금 얼마 떼지?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가 없습니다. 세금 없어요. 네. 근데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당첨되시면 22%가 부과되고요. 3억 원 초과다 33% 부과입니다. 아니, 당첨 금액도 작은데 예. 여기에서 실제 또 세금까지 떼다 보니 인생 여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3억 원 되면 33%면 한 1억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군요. 자, 아니 그러면 인생 여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단 궁금합니다. 우리 최 박사님 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요즘에 강남이나 아주 뛴 집값을 비교하기는 그렇고 네. 중산층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처음에 그 복권도 서울만 팔았거든요. 주택 복권이. 근데 이제 한 40억 정도는 돼서 40억 정도는 돼서 아파트 한 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정도는 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 작가님은 이야기도 출연과 맞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어느 네. 정도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됐을 때는 네. 그 로또 최고 금액이 407억이었잖아요. 이걸 좀 경신했으면 좋겠고, 제가 뽑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뽑혔을 때는 솔직히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 행운이 아니니까. 네. 뭐 크게 관심은 없다고 네. 하시지만 진짜 속내가 그러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권호주 평론가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뭐냐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제 로또 복권의 어떻게 보면 적정 금액, 이게 이제 기대치보다는 요즘 좀 낮다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정부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 있습니다.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예. 지난해 남녀 한 5천 명에게 19세에서 64세 사이에 이제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1등 당첨금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냐 물어봤더니 45.3%가 만족한다. 불만족은 32.7%가 불만족하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이 불만족하신 분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적정 당첨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냐 그랬더니 52억 2천만 원 이렇게 52억. 이제 네. 말씀하셨고, 근데 이게 왜 52억 정도가 될까? 세금 띄고 보면은요, 이게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 요 정도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국민들의 기대는 사실 좀 못 미치는 그런 당첨금에 여러 논란이 있는 로또 복권이지만, 사실 복권에 또 한 번 당첨이 되면은
과거 얘기 때는 인생 역전이 가능했었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네. 아마 이거 들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바로 이 싸이 뮤직비디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거 당시 그 주택복권 추첨 때 항상 외치던 그 말이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유행어예요. 그렇죠. 동시에 이제 원판이 돌아가면서 예. 화살을 땡기고 준비하고 쏘는 건데 네. 원래 시작은 허참 씨라고 가족오락관에서 아, 네. 점수할 때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복권에도 이제 적용이 그게 됐던 거기서 거고요. 적용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아주 유행어처럼 들렸는데 우리 앵커님이 이걸 잘 모른다고요. 신세대. 예? 우리 다 기억이 나고 네. 뭐 놀이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했었죠. 사실 저희는 이제 복권하면 이제 공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공세대, 네. 화살 근데 그게 세대. 화살 세대.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주택 복권이라는 게 지금은 뭐 집 한 채 강남 집 한 채 좀 사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어땠어요? 좀 살만했죠. 집을 충분히 살 만한 만큼의 그 당첨금이 됐었고 네네. 시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서 집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라든가 집을 하는 건데 그때는 한 장당 100원이었지만 네네. 당첨금이 300만 원만 돼도 아파트가 그때 한 2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69년부터 시작된 주택복권이 2006년엔 사라지면서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당첨금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지만 지방 가면 지금도 충분히 살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 주택복권도 아파트 관련 기공식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아까 그 주택복권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거기에 문구가 100원 한 장에 사회 저축으로 집 없는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는 문구까지 쓰여 있었는데 근데 정 작가님 이게 네. 당시에 좀 초창기에는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래요? 일단 복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게 함스했고요. 그러니까 복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직전 대한제국 시절에 그 동순태를 비롯한 화교 사업가들이 중국 청나라 지방정권에서 발행한 채표라는 복권을 네. 이제 도입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슈퍼볼 복권을 이제 도입해서 판매하는 거랑 좀 비슷했는데 네. 이후에는 뭐 애국 복권 정도로 해서 익숙하지 않다가 갑자기 처음에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만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홍보 문제가 좀 있어갖고 네.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판매 기간이 보름이었고 그 다음에 또 5일 있다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승질 급한 한국 사람들한테는 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약간 이런 것도 좀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1회부터 이제 2회까지 조금씩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제 지방에도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좀 인기를 끌게 됐고요. 참고로 첫 회 복권 당첨자는 네. 청량리 시장에서 과자를 판매하던 허모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분이 또 첫 당첨자셨는데 이게 이제 2006년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 네. 화살 세대라고 하셨는데 이 화살이 저는 이제 요즘 공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공으로 또 추천 방식이 바뀌게 된 게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우리 참 안타까운 과거지만 예.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아. 뭔가 쏘세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네. 총으로 뭘 쏜다는 개념. 그래서 부정적으로 되면서 네. 그 쏘세요라는 그 방식, 화살 방식에서 공으로 바뀌면서 공에서 이제 공이 회전하면서 거기 떨어지는 6개의 숫자로 45개의 숫자 중에 이제 6개의 숫자를 떨어지는 걸 가지고 네.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 이 로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 이태리 말로 운명, 숙명이란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하는 로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자 이렇게 무려 37년이나 복권계를 장악했던 주택 복권이 이제 사라지고 복권 시장을 재편해야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판도를 이제 바꾼 그게 바로 등장합니다. 2002년에 인생 역전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바로 로또 이야기죠. 시작 당시에는 아까 이제 좀 인기가 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로또는 열광이었어요. 시작부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동이 아니라 자동 번호를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고요. 매주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주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겠고 네.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 어디 가든 간에 내가 로또를 또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굉장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2003년 4월이었습니다. 2003년? 예, 그 당시에 로또의 1등이 되신 분이 얼마를 수령했느냐? 네. 무려 407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수령하게 됩니다. 저 아직도 이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네요. 407억. 네, 407억 원이에요. 근데 근데 뭐 춘천에 경찰이었다는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그랬군요. 예, 네. 그랬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2003년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올해로 봤을 때 이게 환율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얼마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 보면 68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을 다 반영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제 로또를 시작해서 그렇겠네요. 네. 그 한 해에 로또 판매액이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물론 뭐 경찰이신지 진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이 당첨 확률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815만 분의 1?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별 따기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에는요. 사실 또 사기만 하면 거의 뭐 당첨이 되는 그런 복권도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 볼까요? 판매장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행운을 시험해보고도 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200만 원권이 5매, 20만 원권이 50매, 2만 원권이 1,000매, 2천 원권이 1만 매, 그리고 200원짜리가 45만 매로서 당첨률이 75%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뭔 복권인데 당첨자가 75%입니까? 네, 이 복권은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애국 복권이고요. 1951년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그 당시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전쟁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도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 파괴된 서울을 복구하는 그 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복권이라는 것 용도 자체가 그런 거였거든요. 사회 기반 시설과 불이웃을 돕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요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발행했던 복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인기를 좀 끌었죠. 왜냐하면 당첨률이 75%나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이게 2회차부터는 좀 성과가 저조했던 게 이제 그 당시 주간 은행이었던 조흥은행 이제 직원들의 이제 횡령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공무원 급료해서 강제로 이걸 사게 만들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조금 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이제 10회차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이런 애국 복권 얘기까지 짚어봤는데 로또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815만 분의 1 워낙 극악의 당첨률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곤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또 때문에 생긴 일. 자, 로또 성지의 등장. 첫 번째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 1등 당첨자가 40번 넘게 나왔다는 소위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길게 선 줄은 코너를 돌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1,000원의 행복을 넘어 저마다 당첨금으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자, 이른 아침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하다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지금 55분째로 바뀌었잖아요. 터졌잖아. 그렇지? 그러네. 2주 전인가? 맞아. 터졌어. 진짜 오랜만에 터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바로 바꿨네요. 아니 그러니까 로또 성지 같은 게 이제 막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찾아가고 막 이런다는 건데 아니 사실 기왕이면 좀 당첨 잘 되고 싶은 집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긴 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은 기운 좋은 데를 가서 네. 기운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1등 된 집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 1등 될 때 그 주인도 몇 장을 샀대. 3만 원어치를. 주인. 근데 주인도 그래 주인이 막 설레가지고 내가 3만 원 중에 있는 줄 알고. 네. 근데 그 주인은 안 되고 지나가던 우리 동네 사람 아닌 분이 됐다는 이제 여성이 됐다는 건데 네. 많이 이제 된 데를 사람들은 더 가게 되고 그럼 많이 팔리잖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팔리면 그 안에서 당첨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집은 명당으로 더 소문이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직접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택배로 보내주는 로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판매는 원래 막 너무 붐이 불어서 중지시켰다가 이제 5,000원까지인가를 또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지금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고 더 많이 살수록 더 당첨될 확률, 물론 그 액수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네. 가능성은 높아진다. 사람이 많으니까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로또 성지에 가면 뭐 확률이 더 높은 건지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어떤 번호도 확률은 동일하다. 번호에 패턴은 없다. 많이 나온 숫자도 안 나온 숫자도 다음 회차 확률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판매량이 많으니 당첨자는 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 또 성지가 되는 이런 구조다라는 네, 네. 분석을 또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로또 때문에 성지까지 생겼다면 두 번째 또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로또 사기꾼의 등장. 이것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한 포토샵 작업만으로 로또 복권 속 숫자가 감쪽같이 바뀝니다. 낙첨된 로또를 마치 당첨된 로또처럼 조작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뛰었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당첨 후기도 가짜였습니다. 이들은 당첨 번호를 예측한다고 홍보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로또 번호 생성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또 번호를 이제 찍어준다, 예측해준다 이런 사기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도 사실 보면은 뭐 로또 이렇게 앱 이런 거 쳐봐도요. 관련 앱들이나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AI가 뭐 알려준다 이런 얘기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예요? 믿어야 돼요? 예,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AI 추론을 통해서 야 그러면 로또 번호도 한번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로또는요 패턴이 없습니다. 보통 AI는요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학습을 통해서 사실상 추론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 있었던 로또 번호를 학습해서 나오는 건데 로또 자체는 패턴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학습을 해도 맞는 번호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확률 역시나 네네. 815만 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챗 GPT 돌려서 내가 로또 번호를 한번 맞춰보겠다. 이거는 확률상 굉장히 떨어진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로또 사기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무속인도 등장했습니다. A씨는 로또 당첨을 원하면 굿값을 달라고 했고 23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그런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로또에 당첨되게 하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알면 제가 산다고 진술했습니다.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자, 무속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고 내가 자백까지 했다 이런 건데 아니 궁금해요. 이렇게 무속인한테까지 의지하게 되는 심리 이건 뭘까요? 그 무기력한 인간들의 하소연이죠.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AI를 동원하고 뭐 심지어 뭐 패턴도 분석해서 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해도 안 되니까 실패를 하다 보니 신령스러운 힘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좀 힘없는 불안한 사람들의 그 무당에 대한 뭐 의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또 숨은 게 뭐냐면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방어 심리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당한테 해가지고 이게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무당이 신기가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핑계를 대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을 때에 대한 그 도망, 회피 방어 심리까지도 거기에 이제 잠겨져 있는 건데 무당이든 이제 AI든 뭐 패턴 분석하는 분들이든 그러한 그 뭐랄까 불안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사기가 되고 범죄가 되는 거니까. 저런 건 조심해야 되고 그 무당이 정말 말 잘했네요. 알면 내가 사지. 알면 내가 사지. 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또 유념해야 되는 게 세 번째 또 로또 때문에 벌어진 일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로또 때문에 생긴 일 한 곳에서 103명이 당첨됐다. 로또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아니 조작 의혹이라니 이거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뉴스 로그라인만 딱 보면은 당연히 조작 아니야라고 얘기가 나올 만한 게 2023년에 그 664장의 2등 당첨 중에 103장이 그 동대문구의 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한 곳에서?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치면 2등의 5장 중에 한 장이 거의 한 곳에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것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그리고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검증을 의뢰했고 이제 관련해서 정부가 로또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요? 어떻게 네. 됐는지 얘기했듯이 매번 리셋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을 뽑는다. 네. 그러면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공 안에 차가운 공을 넣어서 그걸 만져서 꺼내게 한다라는 식이 있는데 지금 로또는 자동 번호로 생성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공이 알아서 굴러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의심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 1등이 63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63명이 한 명이면 막 환호성을 질렀다가 네.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왜 63명이나 됐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의심이라 네. 유앵커님께서는 어리시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잡지 같은 거 할 때 추천권이나 엽서를 보내서 추첨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항상 후기 사진에 그 경찰관의 입회하에 추첨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경찰관 아저씨가 이렇게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사진 찍히는 게 좀 그래요?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심은 당연히 가능하긴 한데 이게 로또라는 산업이 한두 명이 관여해서 이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산업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조금의 조작이라도 가게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를 조작한다는 건 좀 저기 불가능하다고. 또 많은 분들이 네, 저렇게 그렇죠. 지켜보고도 네. 있고 기계도 다 보이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하니까 네. 좀 조작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며칠 전에 그 TV에서도 그걸 보여줬는데 그 추첨기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엄격하고 그리고 온도, 습도 그것까지 조절하면서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네. 그거에 따라서 공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고 떨어질 확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보관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안 돼서 뭐 상대적인 뭐 박탈감 때문에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조작할 수는 없다. 조작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복권 얘기하면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죠. 그거 알아요? 로또 1등 된 사람이 수지 씨 꿈꾸고 로또 1등 됐대. 누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 후기 나왔어. 뭐야? 그럼 나한테도 좀 나눠줘야지. 안 먹었나 본데? 자, 바로 연예인을 포함해서 뭐 흔히 말하는 좋은 꿈 이거 꾸면은 로또 당첨 확률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일단 어떠세요? 최 박사님은 좋은 꿈 좀 꾸십니까? 좋은 꿈도 꾸고요. 네, 좋은 꿈 꿨을 때는 예전에 인터넷으로 가능할 때는 제가 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집사람에게 알려주고 원래는 꿈을 이렇게 꿈을 팔고 사기도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불로 되면 꼭 네. 나한테 얘기하고 반반씩이야 조용히 하기 없기 하고 집사람한테 이제 알려주면 네. 우리 집사람 잘 삽니다. 아, 그래요? 된 적은 없어요. 우리 권영식 평론가는 네. 아니, 궁금합니다.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합니까? 좋은 꿈 꾸면 사십니까? 저는 잘 로또는 사진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좋은 꿈 꿨을 때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로또 판매점이 있어야지만 삽니다. 꿈을 꾸고 내 눈에 있어야지. 예, 지나갈 때 있어야지만 또 이제 사게 되는데 근데 저는 진짜 3등이 또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너무 우연찮게 된 게 야. 저는 이제 로또를 관심 없다 보니까 그냥 책상 위에 있었다가 아이가 호기심에 그거를 이제는 QR코드다 보니까 됐던 거예요. 진짜 3등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난리가 오. 났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후회했던 게 네. 아이가 그때 이후부터 자꾸 로또 사고 자고. 왜냐하면 그 흥분이 아이들한테 전해졌나 봐요. 그랬군요. 우리 네, 정 그런 적이 작가님은 있었습니다. 꿈 꾸면 좀 사세요. 어때요? 저는 제 인생이 멋진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따로 하진 않는데 요즘은 계속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꿈을 못 꾸긴 하는데 저는 이제 추리 소설가니까 이런 약간 심리적인 네. 것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1등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 약간 추리적으로 가서 이제 좀 사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꿈 얘기까지 해봤으면 자, 궁금한 거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지 좋은 꿈을 꾸면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큰 건지 아니 그런데 이 관련한 통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 보신 네. 분들 귀를 솔깃하셔야 돼요. 실제 재정경제부가요. 2016년도 상반기 1등 당첨자 220명 중에서 기재부가? 7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 동기가 뭐냐라고 이제는 물어봤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꿈 중에서 그럼 어떤 꿈을 꿨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조상님 꿈이었습니다. 예, 요거 꾸고 나서 로또를 네. 샀더니 됐대더라. 두 번째는 재물 관련 꿈을 꿨다고 해요. 자, 3위는요. 동물 꿈인데 네. 돼지 꿈 이런 거겠죠. 돼지 꿈. 네. 네 번째가 예. 유명인 아까 나왔었죠. 수지 씨. 이런 유명인 또는 실력적 존재 등장해서 사게 됐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설물 관련해서 꿈에 나와서 내가 사게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중요한 게 1등 당첨자가 꿨던 꿈이라는 거죠. 아니 1등 당첨자한테 저렇게 물어봐서 기재부가 발표했다는 것도 상당히 신기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근래 저런 꿈도 꾼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꿈이 좋으면 로또가 된다. 최 박사님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좋은 꿈을 꾸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네. 로또를 사러 갈 확률이 높아지죠. 이제 이게 당첨되려면 사야 되거든요. 안 일단 사면 다 행위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좋은 꿈을 그러네요. 꿨다? 그 조상 꿈을 꾸면 된다더라? 그럼 가서 한번 사봐야지. 네. 샀으니까 산 사람들 중에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맞네요. 또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상 꿈을 꾸는 방법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크게 심리적, 생리적 원인이 있는데 그 앞전에 벌어졌던 일과 아주 감정이 슬프거나 기뻤거나 네네. 그런 것들이 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뇌리에 남으면 그렇죠. 설날 조상님 잘 모시고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있었던 예. 그 영상, 사진, 영정 사진 그런 거 꼭 껴안고 주무시면 조상 꿈 꿀 가능성이 5배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좋은 꿈 꾸시고 네. 꼭 되시길 바라고 또 연예인 같은 경우도 유재석 씨 꿈이라든가 또는 변우석 배우님 꿈꾸고 1등 당첨됐다라는 사연도 있나 보네요. 다 이제 좋은 인연인데 그 심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짓 원인의 오류예요. 시간적으로 꿈이 앞섰다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아닌데 네. 시간적으로 꿈이 좋은 꿈이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있는 건 이제 연결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좋은 연관관계는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 나와서 또 당첨됐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당첨자들이 저렇게 잇따라서 SNS에 글을 올리니까 연예인도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변우석 배우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도 다 기다려 달려간다 꿈으로 달려온다는 거죠. 아니 배우 꿈꾸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만약에 변우석 배우님 같은 분이 예. 꿈에 나타날 때니까 내 꿈 꾸면은 로또 사. 그러면 저는 로또를 안 산 지 좀 되긴 했지만 복권을 사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렸듯이 뇌리에 남아야 되는 건데 제 일상과 다른 뭔가의 파장이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행운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게 이제 로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변우석 배우는 잘생기니까 남자 꿈에 나와도 남자를 설레게 만드는 그런 분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진짜 궁금한 거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바로 시중에 어떻게 하면 복권 당첨이 잘 되는지 여러 가지들이 떠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실 여부를 한번 지금부터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따져볼게요. 우리 경제평론가 모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번호를 노려라.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X입니다. X. 이거는 이미 통계학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이 된 거예요. 일명 게임러의 오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나왔던 그 숫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이 심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자주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7번이 자주 나왔다고 해서 또 7번이 나올 확률은 없다. 815만 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그 로또도 그렇고 복권도 그렇고요. 도박사의 오류, 그 게임러의 오류가 그건데 무슨 얘기냐면 홀짝할 때 앞에 홀이 6번 나왔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짝이 나올 거야. 앞에 사건하고는 독립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확률을 높게 해서 베팅을 더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걸 확률을 이제 통제력으로 착각하는 건데 그게 도박사의 오류예요. 도박사들은 거기 갬블링 하는 사람들 거기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또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전문가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로또는 매 회차 45개 중 6개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당첨 번호의 빈도가 높은 숫자든 낮은 숫자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모든 번호의 확률이 동일하다. 이런 답변을 또 주셨어요. 이거는 의문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이게 궁금해요. 자동보다는 수동을 노려라. 이런 시중에 이런 말들도 떠돈다는 거예요. 정 작가님 이건 어때요? 제가 예전에 로또에 빠져 살 때 저는 항상 수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한테 맡겼다가 로또가 1등이 되면 왠지 내 행운이 아닌 것 같고 남자는 직진이지 이래서 이제 수동으로 샀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이것도 X. 네, 왜냐하면 정확히 나왔듯이 확률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했거나 수동으로 했거나 다 의미가 없이 그 주에 숫자의 신, 로또의 신이 강림해서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박사든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심리가 이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선택한 거
그 어른들 중에 뭐 이제 화투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섰다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쪼인다라고 하거든요. 카드도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동으로 선택하면 맞아요. 내 에너지와 통제력이 더 강해질 것이다. 네.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심리적인 일루전, 착시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다 느끼겠지만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믿고 네. 확신을 가지고 확률을 높이고 싶어하는 소박한 가녀린 그렇죠.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런 심리가 또 숨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설명해드리면 또 전문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1등 확률은요, 815만 분의 2일로 모든 번호가 동일하다. 당첨자가 많아지면 상금은 분할이 되고 상금 분할 위험을 줄이려면 자동 선택이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복권을 많이 구매해라. 그럴수록 당첨이 잘 된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요거는 세모입니다. 왜 세모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복권을 많이 사면 일단 확률상 보면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기대 수익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야 이걸 당첨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확률이 815만 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장을 사든 이게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내가 수 있죠. 확률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뭐든지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아니, 생각이 제가 들긴 사례 하죠. 얘기했죠. 예. 40만 원어치 사갖고 11만 원 됐다니까요, 사람들. 그럼 손해예요, 결국. 박사님. 네. 자, 이렇게 또 로또는 많이 살수록 당첨 확률은 조금 올라가고 손해 가능성도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게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됐는데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미수령 당첨금 액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이제 밝혔어요, 이거에 예. 대해서. 이게 작년에 그 1월부터 8월까지의 미수령 금액 봤더니 450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안 찾아갔는데 이게 종류를 봤더니 로또가 한 211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도 상당히 많이 안 찾아가고 또 하나가 정말 궁금한 게 이겁니다. 등수별로 본 거죠. 그렇다면 몇 등이 안 갖고 왔을까? 많은 분들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5등 하신 분들이 213억 원을 안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천 원이다 보니까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찾아가시기를 말씀드리겠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서 이 로또 복권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찾아가야 되느냐. 네. 로또는요, 1년 이내에 일단 수령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로또뿐만 아니라 복권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즉석시 인쇄 복권 같은 경우에도 판매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셔야 된다. 그럼 만약에 그 간에 못 찾아간다. 이거는 회수. 한마디로 환수당한다. 그렇군요. 좋은 일에 쓰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로또 얘기 쭉 짚었지만 뭐든지 또 적당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뭐 꺼진 불도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최 박사님. 그 로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복권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 이런 건 뭘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네. 모바일로다 그걸 딱 하면 바코드 인식해서 자동 추첨되면 당첨되면 그거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로또 뭐 운명 숙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희망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이 가느다란 희망이라도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이런 걸 즐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률은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로또의 저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주를 안 당한 사람들은 당첨됐을 때 나누고 기부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욕심 너무 부리지 맙시다. 네. 권평론가님, 설명절 앞두고 로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또한 확률 속으로 사실상 굉장히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이제 명절 때 가족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의 운에 대해서 그냥 좋은 행운이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 수익률까지 따져보면은 오히려 로또 사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이제 권유드리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또 설명절 앞두고 복권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